안녕하세요. 신현일 전 작가 유길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아주 빅뉴스가 있는데요. 대한민국 최고의 인문학자 우리 안상은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안상은 작가님은 원래 직장인이었는데요. 30권의 책을 쓰시고 전문 작가로 거듭나신 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인문학 쪽의 전문 강사님이시고요. 그리고 인문학 공부법이라는 책은 30세 이상 베스트셀러. 네. 야, 그리고 니체의 인간은 자신을 뛰어넘어야 할 무엇이다 라는 그 한 문장을 가슴에 품고 항상 삶에서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대한민국 최고의 인문학자 우리 안상은 작가님 모셨는데요. 저희 유길문 시너지 TV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고 불러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한번 인사 말씀 한번 짧게 한번 해주시죠. 반갑습니다. 안상은입니다. 글을 쓰고 있고요. 네, 책을 읽다 보니 글을 쓰게 되었고 이렇게 방문해 주신 여러분들 환영하고요. 즐거운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마산에서 오셨죠? 네. 네. 어떻게 오셨어요? 차 가져왔죠. 아, 차 가지고. 네. 저는 걸어온 줄 알고. 아유 힘들었습니다. 네. 우리 작가님이 보니까 제가 이제 작가님 책을 엄청 많이 읽었거든요. 네. 한 10권 이상을 읽은 오. 것 같아요. 예전에 이제 책 많이 이렇게 같이 토론도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책을 보다 보니까 우리 작가님이 중학교 때부터 막 역사 소설을 읽으시고, 대학교 때는 막 책 속에 푹 빠져가지고 읽으면 책 읽기를 엄청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 책 읽기의 가치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책을 그렇게 읽으셨는지. 뭐 네. 책을 읽으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책을 네. 읽으면 혼자 있는 시간을 때울 수 있어요. 혼자서 외롭지 않게 시간을 보낼 수가 있고 자기 세계에 빠질 수 있으니까 그만큼부터 좋은 일도 없겠죠. 그게 저는 책 읽기의 최고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말고는 더 없고요? 그럼 다 말씀드리면 끝도 없겠죠. 그래도 한두 가지 더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느끼기에는 해주시면. 혼자 있는 시간을 책을 통해서 활용할 수 있다는 것. 그러면 자기 내면의 세계가 좀 더 깊어지겠죠. 그리고 책을 통해서 네네. 자기가 평소에 눈으로만 바라보았던 세계 이외의 세상을 또 관찰하고 탐색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도 얻을 수 있고요. 네네. 그 지식도 늘어날 테고 말하는 실력, 글 쓰는 능력도 좋아질 테고 세상을 밝게 볼 수 있을 테고 막 술술 나오시네요. 세상이 좀 재밌어지지 않을까요? 책을 많이 보면. 책을 많이 보면 네. 세상이 재밌어진다. 네. 책을 공부를 많이 할 수 읽으면 있고. 이야, 그렇군요. 그러면 최근에는 보니까 이제 인문학 쪽으로 많이 책을 네. 읽으시기도 하고 네네. 많이 또 이제 책을 또 집필도 하시는데 네. 인문학 책 쪽에 그렇게 몰입하는 책을 읽으시고 또 이제 저술하는 네. 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사실은 뭐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네. 원래 공부라는 게 인문학 그 자체였기 때문에 제가 어릴 때 읽었던 책들이 역사 소설이고 또 역사 소설 읽다 보면 역사에 관심이 생겨서 역사책도 보게 되거든요. 네. 역사책 보다 보면 뭐 사상책도 조금씩 보게 되고 당연히 또 문학책도 보게 되고 이렇게 공부 자체가 인문학이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은 뭐 따로 인문학을 공부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참 애매한 부분이 있고요. 좋아서 공부를 하다 보니 뭐 그게 인문학이었던 거죠. 그리고 요즘 시대가 또 인문학 하니까 그게 더 조금 그 방향이 좀 더 선명해지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까 이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인문학 공부법 이 책은 강추를 하고 싶어요. 네. 이 책은 30세 이상 이미 베스트셀러이고 어제 이제 한 분 만난 그 CEO가 지금 한 5번 정도 책을 정독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을 통해서 많이 인사이트를 얻을 것 같고 이 책 속에 보면 324페이지 324페이지에 있는 페이지도 외워오셨나요? 네, 문구 쪽에 관련돼 가지고 한 가지 여기 이제 인문학이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주는지를 이 작가님이 이야기한 내용이 있는데 인문학이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묻는 사람이 있다면 의미를 발견하게 해준다고 말하고 싶다. 의미를? 그 의미가 어떤 의미죠? 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 사람은 네. 특이한 동물이라서 네네.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 오늘 하루가 재미가 있었나 뭔가 배울 게 있었나 남는 게 있나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은 원래 뭔가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시도를 하는 동물인데 인문학을 공부하면 세상이 좀 다르게 보이고 제가 평소에 생각하지 못했던 다른 면들을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그게 의미겠죠. 예를 들면 네. 아담과 이브 이야기 아시죠?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왔다 뭐 이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네. 그 의미 해석이 우리가 세상을 들여다보는 방식이라 네. 저는 그 이야기를 어떻게 읽었냐면 아 신으로부터 쫓겨났구나. 쫓겨났다는 의미, 네. 벌 받은 거죠. 벌을 받았다는 의미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신으로부터 떨어져 나왔다. 독립했다라는 의미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독립했다라는 의미도 있고 아 이게 이렇게 읽힐 수 있구나라는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보면서 책을 읽으면 네. 이렇게 다양한 의미를 찾을 수 있구나 그런 걸 느끼죠. 그런 의미 쪽에 더 연구도 하고 싶고 또 공부하고 싶어서 연구소를 미닝 이렇게 들어간 이름으로 정하셨죠? 네. 이름이 뭐? 미닝 독서 경영 연구소라고. 미닝 독서 경영 연구소. 네. 그게 제가 혼자 공부를 하다 보니까 네. 공부의 방향이 좀 필요하잖아요. 어. 의미를 찾아가는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해서 혼자 공부하고 혼자 네. 그냥 방에 앉아서 공부하면서 그냥 이름만 한번 지어본 겁니다. 이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최근에 보니까 뭐 청소년 쪽에 아니면 대학교 쪽에 강의도 많이 하시고 네. 애플 인문학당 네, 그걸 애플 운영 인문학당. 또 하고 계시잖아요. 네. 도대체 그건 뭐 어떤 거죠? 애플 뭐 어떤 그런 지금 미국의 애플 네. 아니면 그거하고도 우리 뭐 관련이 지금 있고요. 먹는 사과하고 관련되는 건가요? 네, 사과와 관련이 있습니다. 아. 우리 인간이 사과와 관련이 많거든요. 우리 조금 전에 말씀드린 네. 아담과 이브의 사과, 네. 선악과라고 하는 그것도 사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빌헬름 텔이 이렇게 네. 아들의 머리 위에 사과를 놓고 활을 쐈잖아요. 그것도 사과고,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고 네. 만류인력의 법칙을 발견했다라는 뉴턴의 사과. 그것도 사과고. 사과고. 스티브 잡스의 사과도 사과고. 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사과나무와 굉장히 연관성이 많습니다. 그 사과가 의미가 다 다르다는 거죠. 스티브 잡스의 사과는 창의성, 혁신 뭐 이런 뜻이고, 또 빌헬름 텔의 사과는 뭐 저항정신, 또 뉴턴의 사과는 과학 뭐 이런 걸 뜻하니까 그렇듯이 애플 인문학당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은 사과라는 이 과일 하나에도 수많은 의미와 재미가 있다. 있듯이 세상 모든 것은 이렇게 많은 의미가 있다. 네. 그것을 좀 찾아내는 재밌는 공부를 하자라는 시도에서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은 잘한 거네요. 잘하셨어요. 지금 책을 많이 읽으신 분이라 아이고. 질문도 날카롭게 아유 해주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그 작가님의 애플 인문학당에서 네. 함께하는 청소년이나 대학생들은 네. 함께하면서 뭔가 새로운 창조 아이디어 같은 것도 많이 얻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인문학을 공부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우리가 기존에 공부를 하다 보면 네. 지식 중심의 공부를 하잖아요. 학교에 가면 선생님이 알려주시고 책을 읽으면 책이 알려주고 네. 뭐 친구들 만나면 친구들이 이야기를 듣고 네. 스마트폰 검색하면 정보를 알 수가 있고 근데 그 틀을 넘어서 네. 인문학을 한다는 것은 정해진 상식적인 세계관을 넘어서 그 바깥의 세계관도 자꾸 들여다보려고 하는 그런 공부거든요. 그런 점에서 좀 창의성,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는 공부 그런 것들과 긴밀하게 연관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의미가 있네요. 네. 그리고 지금 작가님께서 최근에는 이제 좀 CEO나 어떤 그런 리더들, 사장님들을 위해서 뭔가를 그런 쪽에 연구도 하시고 네. 또 공부도 하시고 그분들이 요새 힘들잖아요. 네, 근데 그분들을 위한 뭐가 있을까 하면서 인문학을 좀 그분들에게 좀 철학을 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전수도 해주시려고 하는 그런 것 같은데 네. 혹시 사장님들에게도 철학이나 어떤 인문학이 필요한가요? 그럼요, 네. 당연히 네. 필요하죠. 사람은 모두 인문학이 필요로 하고 네. 스티브 잡스가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네. 내가 소크라테스와 점심 식사를 한 끼를 할 수 있다면 애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술은 다 버려도 좋다. 기술 다 버리고 소크라테스하고 밥 한 끼 먹겠다. 밥 한 끼 먹겠다? 이 제정신이 아니죠. 근데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좀 과장이 좀 있겠지만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이야, 그 정도의 그분이 인사이트가 있고 뭔가 이렇게 철학 뭔가 귀한 그런 그렇죠. 거 철학이 만남. 뭔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말을 했겠죠. 가치. 네. 그렇죠. 뭔가 가치 있기 때문에. 근데 기술이라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익히면 또 배울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철학은 노력하는 것만으로는 어려울 수 있어요. 뭔가 이 자극적인 혹은 위대한 스승 혹은 새로운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 이런 게 좀 닿아야만 그게 좀 얻을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아마 이 스티브 잡스가 그런 말을 했던 것은 기술도 중요하지만 기술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중요하지만 우리 시대에는 특히 경영자라면 철학에 대해서 생각하는 능력을 훈련을 좀 해야 한다.
이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영자들에게 철학, 생각하는 능력은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네, 우리 이제 작가님이 그러면 인문학 쪽에서도 또 이제 더 나아가서 철학은 진짜 중요하다 알면 네. 물론 청소년이나 대학생들도 중요하지만 네. CEO도 중요하다. 이제 그런 그럼요. 의미인 거죠. 네. 우리 작가님이 니체의 인간은 자신을 뛰어넘어야 할 무엇이다. 네. 항상 그걸 네. 가슴에 좌우명으로 이렇게 네.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니체만 좋아하는 거예요? 아니면 소크라테스 좋아하시는 건가요? 다 좋아하죠. 소크라테스 좋아하세요? 다 좋아하고 네. 또 싫어할 때도 있고요. 싫어할 때도 있고 네, 좋아할 때도 있고 그렇긴 좋아할 해요. 때도 있고. 요즘 니체의 철학이 조금 요즘 시대에 각광을 받는 것은 니체가 망치를 든 철학자거든요. 망치를 든 철학자. 기존의 생각이라든지 가치관, 세계관 이런 걸 두드려 부수는 이런 독특한 기존의 생각을 부수는 철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즘 세상의 변화가 워낙 빠르다 보니까 조금만 지나도 내 생각이 뭐 꼰대 생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두드려 부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니체의 철학이라서 요즘 시대에는 니체의 철학이 이렇게 니체.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니체를 좋아하기도 하지만 소크라테스 좋아한다는 얘기죠. 그럼요. 생각하고 그러면 질문하는 최근에 지금 트로트 좋아하는 가수가 나훈아 당연히 나왔잖아요. 나오나죠. 그러면 나훈아의 지금 최근에 테스 형 그래도 테스 형이 말씀이죠. 네, 네. 좋아요. 노래 좋아요. 가사도 좋아요. 가사 좋아요. 네. 가사가 그러면 이게- 그러면 우리 작가님께서 마산에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제가 우리가 작가님을 위해서 앞부분 조금 읽으면 네. 작가님의 노래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난감한 요청이신데 잠깐만 해보겠습니다. 네?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제가 노래를 들려주려고 했더니 작가님이 노래를 하시. 그 뜻이 아니셨구나. 속았네, 속았어. 지금 잘 들었습니다, 우리 네, 작가님.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작가님 책도 많이 읽으셨잖아요. 예. 책을 읽는 데서 끝이지 않고 독서 토론하는 게 의미가 있나요? 우리 지금 저희가 전주에서 리더스 클럽이라는 독서 토론 모임을 하는데 우리 작가님께서 거의 한 15년 정도 이상 저희 리더스 클럽에 고문 역할을 또 해주시잖아요. 책을 읽는 것을 뛰어넘어서 독서 토론을 하는 것의 가치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이 책을 보통 혼자 읽는 작업으로 많이 생각을 하시잖아요. 네, 네. 그 책을 읽고 혼자 있으면 내용을 이해하고 내용을 가지고 자기 생각을 조금 넓혀낼 수가 있는데 그 자기 생각이잖아요. 네. 그러면 자기 생각을 가진다는 것은 자기 세계에 뭔가를 형성한다는 이야기잖아요. 네. 근데 같은 책을 읽어도 다른 사람은 다 자기 내에서 또 다른 세계를 또 만든단 말이죠. 그럼 두 사람이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나는 이 책을 이렇게 읽었는데 저분은 이렇게 읽었네? 이게 저렇게 이해되고 해석될 수 있네? 그걸 발견하게 되겠죠. 그러면 내가 발견하지 못한 것들을 저분이 말씀해 주심으로써 내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고 생각을 확장할 수 있겠죠. 네. 세상에서 제일 위험한 사람이 평생 동안 책을 딱 한 권만 읽은 사람이래요. 그게 단 줄 알고. 위험한 거죠, 사실 알고 보면. 근데 다른 분이 다른 이야기를 해주면, 내가 오해하고 착각했었구나라는 걸 내가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니까 토론은 그런 점에서 꼭 필요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토론이 없으면 민주주의도 없죠. 저도 이제 토론하면서 그런 생각은 들었던 것 같아요. 가치는 같이 할 때 더 빛난다. 그렇죠. 앞에 가치는 밸류, 네. 뒤에는 가치는 함께하는 거. 우리 작가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더 토론의 가치가 또 일면 다시 또 새롭게 인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작가님께서는 아까 제가 처음에 소개할 때도 그런 얘기 했는데 30권 이상 책을 쓰셔가지고 베스트셀러가 막 수두로 가잖아요. 그 인세로만 그냥 뭐 이렇게 삶을 이렇게 생활에 그냥 전혀 지장이 없을 정도로 경제적 자유를 성취하셨는데 책 쓰기의 달인. 네. 네. 책 쓰기의 어떤 비결 같은 게 있나요, 혹시? 1년에 막 한두 권씩 책을 쓰시는데. 일단 오해부터 제가 풀고 지나가겠습니다. 오해. 그 인쇄가 막 쏟아져가지고 노후 걱정을 안 할 정도라는 말씀은 과장이시고 생활에 살짝 도움이 되는 정도. 살짝. 네. 그 술값 정도 해결되는 정도. 술값 정도. 네, 그 정도라고 제가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고요. 네. 책을 쓰는 노하우를 여쭤보셔서 노하우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 책을 쓰려면 사실 조금 기본적으로 지식이 좀 필요하죠. 네. 책을 좀 많이 읽을 필요는 있습니다. 책을. 근데 너무 많이 읽으실 필요는 사실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한 권을 읽더라도 제대로 읽는 것이 중요하고 또 책을 잘 골라서
내용이 좀 탄탄하고 생각할 거리를 주는 책들, 배울 점이 있는 책들을 제대로 배울 점이 있는 골라서 책들.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네. 들고요. 예를 들면 인문학 공부법 이런 책. 아유, 감사합니다. 당연하죠. 네. 네. 그런 책들을 골라서 읽어주시고 꼼꼼하게 읽어가시는 것 하나. 그리고 글을 쓰려면 실제로 글은 행동이잖아요. 네, 행동. 실제로 써야 돼요. 네. 근데 쓰지는 않고 생각만 많이 하시면 실력이 안 늘어요. 쓰고 사람들에게 생각을 하면, 보여주고 평가도 받고 고쳐보기도 하고요. 이렇게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못 써보기도 하고 고쳐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조금씩 좋아지는 게 글쓰기라 자꾸 시도를 하셔야 된다. 아, 좋은 책을 읽고 그다음에 생각을 하고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 네, 그런 의미. 써야 된다는 거죠. 써야 된다는 것. 써야 된다는 것. 야, 또 비결을 또 우리한테 전수를 해주시네요. 그러면 책을 그렇게 이제 비결을 얘기하는데 구체적으로 읽면 그러면 책을 어떻게 해야 쓸 수 있는 거예요? 뚝딱뚝딱 우리가 생각하기는 막 우리 작가님은 1년에 한 막 두세 권씩 나오니까 이게 노하우가 뭐지? 이러면 궁금해할 것 같아요. 사람들이 어떤 일단 사람은 내 인생에 막 죽을 때까지 나는 책 한 권만 쓰는 게 소원이다 이런 사람도 있는데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한번 제일 중요한 건 주제를 잡는 게 중요하죠. 주제를 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써야 되겠다 싶은 주제를 찾는 게 중요하고 주제를 찾는 그 게 주제를 하나 찾으면 그 주제에 맞게끔 책을 읽고 자료를 찾고 공부를 할 수 있거든요. 주제를 못 찾으시면 공부를 해도 공부가 흩어지기 쉬워요. 흩어져 있는 공부를 하면 이 집중의 효과를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주제를 정하고 이 주제에 관해 책을 써야 되겠다라고 공부를 따로 하실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공부를 하다 보면 이걸 이렇게 글로 표현하면 좋겠는데 라는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고 네. 그게 소재가 됩니다. 소재. 주제를 정하고 그 연구를 하면서 책을 읽다 보면 소재가 떠오르고 소재가 떠오른 후에는 실천이죠. 하루에 A4지 한쪽이라도 최소한 한쪽이라도 쓰려고 쓰는 거. 끊임없이 노력하고 매일 제가 직장 생활할 때 책을 썼는데 네. 그때는 이제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할 때였는데 지하철을 많이 탔습니다. 지하철 타면 책을 봤어요. 책을 보다가 한참 보다 보면 또 아이디어가 떠올라요. 책을 보면. 그러면 이제 수첩을 꺼내서 막 기록을 해요. 거기다 막 기록하고. 흔들리는데도 막 기록을 하죠. 그리고 직장에 도착하면 이제 일을 해야 하니까 일을 하고 점심시간에 밥을 빨리 먹어요. 한 40분 남는단 말이에요. 빨리 제대로 봐가지고 책상 위에서 아침에 막 노트에 기록했던 것들을 막 쳐요. 그것을 입력을 해요. 그리고 집에 가서 이제 잠들기 전에 1시간 반 정도 시간을 내서 이제 입력해 두었던 것을 끄집어내 가지고 이제 좀 가피를 하고 좀 더 글을 조금 더 매력적으로 가다듬고 내용도 좀 보완을 하고 그래서 하나의 글을 쓰려고 했죠. 그렇게 해서 사실은 쓴 책들입니다. 하여튼 대단하십니다. 네. 오늘은 방청객도 오셨는데 책을 쓰는 방법 잘 들으셨죠? 네. 고개를 끄덕끄덕 하십니다. 오늘 두 분이나 와 계십니다. 오늘 두 분이나 오셔가지고 자 그러면 책을 이제 우리 작가님 같은 경우는 30권 이상 써가지고 인쇄를 받으시는 그런 작가님이신데 전문 작가님이신데 이런 일반 보통 사람들 뭐 CEO나 리더들이나 강사나 이런 분들이 나는 책 한 권을 쓰고 싶다면 내 이름으로 된 책 한 권을 쓰고 싶은 사람들이 엄청 많거든요. 네. 그분들에게는 내 이름으로 된 책 한 권의 가치 그 가치를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치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일단 네. 책을 쓴다는 것은 첫 번째 가치로 내 인생을 정리할 수 있어요. 이게 곧 죽겠다는 게 아니고 죽기 위해 정리한다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이 어떤 인생이었는지를 한번 종합적으로 정리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그리고 책을 쓰다 보면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살아왔구나, 그러면 이렇게 살아가면 되겠네. 자기 자신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이게 책을 쓰는 큰 가치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고요. 두 번째 가치는 이게 사회 경제적인 가치인데 이 책을 쓴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가 프라이드 같은 게 좀 있거든요. 네. 나는 책 쓰고 책 쓰는 사람이다, 글 쓰는 사람이다라는 프라이드가 있습니다. 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외부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그 사람을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거나 공격하거나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오히려 존중해주는 경향이 좀 있죠. 주변으로부터 존중을 좀 받을 수 있습니다. 글 쓰는 사람들은 물론 좋은 거를 쓴다는 조건 아래서 그렇겠죠. 그런 게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이렇게 자기 이름으로 책을 낸다는 그 자체가 인간이 자기 인생을 살면서
내 인생이 괜찮은 인생이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는 이 자부심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저는 CEO분들이든지 심지어 학생들도 자기 이름으로 되어 있는 책 한 권, 네. 이건 한번 꼭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작가님. 네. 우리 작가님께서 쓰신 책 인문학 공부법이라는 책은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거의 뭐 30세 이상 초대형 베스트셀러이고 지금 현재 이제 인쇄도 계속 나오는 그런 책인데 이 책이 엄청 인기가 있기 때문에 이 책에 이은 인문학 공부법의 어떤 실천편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양쪽에 두 권 다 책을 혹시 인문학 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강추를 드리고요. 저도 몇 번씩 읽어봤거든요. 그리고 이 인문학 공부법의 실천편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우리 작가님께서 하루에 한 문장, 한 줄 메시지를 가슴에 품어라. 아니면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이야기가 덧붙여서 인문학 쪽에 관련돼 가지고 실천, 어떤 한 문장을 아까 가슴에 품어라 이제 그런 메시지처럼 뭔가 이렇게 인문학을 어떻게 하면 잘 실천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인문학이라는 게 사람에 대해서 공부하는 학문 아니겠습니까? 네네. 사람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 사람을 알 수 있고 인간이 살아왔던 역사도 알 수 있고 사람의 마음도 알고 심리도 알 수 있고 사람에 대한 공부를 하다 보면 사람을 알 수 있는데 그러면 사람을 안다는 이유가 우리가 사람을 이용하겠다는 건 아니잖아요. 사람하고 함께 맞춰서 행복하게 살자는 거니까 사람을 알므로써 다른 사람을 배려하려고 노력하는 게 저는 인문학을 공부하는 이유가 아닐까 싶어요. 배려. 그래서 결국 공부를 한다면 아시겠습니다만 책 한번 읽어보면 300페이지짜리 책을 읽어도 듣고 나면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저는 책을 읽고 나면 항상 이렇게 한글이라든지 파워포인트라든지 아니면 종이에라도 중요한 내용들을 옮겨두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옮겨두고 옮겨둔 것 중에서 한 줄이라도 나한테 도움이 되고 실천해야 되겠다 싶은 것들은 따로 한번 뭐 스마트폰에 입력을 해둔다든지 아니면 외워본다든지 이렇게 함으로써 실천할 수 있는 에너지를 자꾸 키워나가는 게 저는 저만의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작가님께서 어떻게 보면 뭐 계속 저술 작업도 하시고 거의 뭐 지금은 줌이나 이런 걸로 매일매일 강의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마산에서 전주까지 와주셔가지고 저희 6.1문 시너지 TV를 출연해 주셨는데 대한민국 최고의 인문학자 우리 안상원 작가님께서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인사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6.1문 시너지 TV 독자분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인문학 공부를 통해서 삶이 무럭무럭 풍성해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